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단점은 있고 무조건 저는 쉴드 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그 생각은 하기는 했어요. 저는 이 영화는 영화적으로도 훌륭하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남은 거는 대중의 심판만이 남았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죠. 그래서 대중이 이제 심판을 내리겠구나. 대중의 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그 분명 좋게는 나올 겁니다. 성적은. 근데 이게 그럼요. 영화 보고 난 다음에 뭐 야 이거 영화 똥이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 생각에 제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 영화 수준에 비해서 관객 수가 너무 높게 나온 영화를 앤트맨 2, 에이지 오브 음. 울트론 이렇게 뽑거든요. 근데 이거는 에이지 오브 울트론 앤트맨 2랑은 차원이 달라. 그러니까 무조건 좋게 음. 나올 거고. 그리고 우리가 막 좋게 봤던 더 배트맨이 국내에서 90만이었거든요. 90만 아, 찍었어요. 맞아요. 정말 슬퍼요. 너무 슬픈 사실이죠. 아, 근데 닥스2가 사전 예매로 100만을 넘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닥스2는 이제 아마 대중적인 어떤 심판을 받긴 받겠지만 그래도 그게 마냥 냉혈하진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아무튼 저는 그 냉혈한 완다와 냉혈한 닥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먹었고, 그래서 그냥 전 처음에 그 막 멀티버스 꿈 악몽 꾸고 슈마고라스 딱 나오고 그때까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왜냐? 특히 슈마고라스 음. 싸울 때 보면은 아주 의도적으로 스파이더맨 2를 오마주하더라고. 왜 그래서 근데 왜 음. 가르간토스인가 아, 예, 그걸로 예, 예. 말 안 하고 왜 슈마고라스라고 해? 입이 붙어버렸어. 왜냐면 가르간토스를 원래는 슈마고라스로 알려졌다가 가르간토스로 알려졌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완전 찐이잖아. 근데 또 슈마고라스는 나중에 너무 멋있게 나왔으면 좋긴 해요. 이게 여기서 나왔다고 하기 너무 아쉬워. 그래 내가 보기엔 슈마고라스 아닌 것 같아. 그냥 스칼렛 치가 만든 악마 괴물이라고 하니까. 그래 그냥 가르간토스라고 음, 보는 게 음. 나을 것 같아. 지들이 음. 그렇게 정해주기도 했고. 그 건물 오가고 타고 할 때 그 모습들 보면은 완전 아, 스파이더맨 2예요. 그 빌딩에서 액션씬 그러네. 연출할 때 보면은 그냥 스파이더맨 2더라고.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것까지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네요. 그 차베스가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그 딱 메이 메이 뭐가 승부 메이슨 뭐 떨어질 때 떨어지려고 하는 그거잖아요. 거. 그리고 그 일부러 카메라 무빙도 굉장히 스파이더맨 2의 그 빌딩 연출처럼 했는데 그 굉장히 재밌었어요. 심지어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 영화에 좋아하는 이 영화를 좋게 본 이유는 저한테 이게 진짜 노웨이 홈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노웨이 홈은 톰 스파와 샘 스파와 어스파가 다 만난 거잖아요. 저한테는 이 영화가 진짜 노웨이 홈인 이유가 엑스맨의 찰스 자비에가 샘 레이미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냥 2000년대 슈퍼히어로 음. 팬한테는 스파이더맨 그 영화와 엑스맨 영화는 투톱이었잖아요. 그게 한 자리에 만났으니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근데 또 웃긴 게 여기에 보면은 찰스 자비에가 그 미스터 판다 아니 스티븐한테 그런 말을 하거든요. 뭐 한 번 길 잃었다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그의 엑스맨 데이즈 오브 슈퍼스트 때 나왔던 명대사예요. 찰스가 했던. 그 대사를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번역은 좀 달랐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사를 말해준 것도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이 838 일루미나티의 그 기지에서 그 지하실에서 숨어서 막 돌아갈 때 그 약간 하수구 같은 데 돌아가잖아요. 그거 딱 보면서 엑스맨 2 생각나더라고. 엑스맨 2의 마지막에 그 댐에서 싸울 때 그 연출씬들. 그 분위기 나가지고 참 옛날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 옛날 느낌이 나서 향수에 젖는 것도 있었지만 요즘같이 이렇게 MCU가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는 와중에 감독이 자기 취향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너무 재밌게 봤고 물론 그 완다를 추격시킬 때 수장시키거나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액션은 참 당황스럽고 보면서도 짜증이 났지만 또 그런 점에서는 또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재밌게 봤는데 이제 카마르타지 막 무너지면서 막 어처구니가 없고 멀티버스 여행 간 건 좋은데 멀티버스 저는 그 838 멀티버스의 그 838 현실의 스트레인지가 그 타노스를 죽이고 자기 죽여달라고 할 때 그 모습도 그것도 너무 진짜 만화스럽더라고. 그 일루미나티가 그 심판을 해주는 그 장면도 너무 재밌었고 어. 그 블랙볼트가 죽이는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그거 물론 음. 어땠어? 나는 근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별로였어요.
블랙볼트의 그 블랙볼트 죽이는 장면이. 초능력 연출. 응, 아니, 응, 블랙볼트 내가 물어보는 건 별로 죽이는 거를 떠나서 초능력 초능력 연출. 연출. 그러니까 초능력 연출. 그러니까 초능력 연출 별로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은 우리가 블랙볼트의 초능력을 멋있게 생각했던 거는 만화에서는 블랙볼트가 말할 때 입을 클로즈업 해준단 말이에요. 얼굴을. 그리고 맞아. 블랙볼트가 한 대사를 말을 해요. 뭐 싫어. 한마디만 하면은 갑자기 막 도시가 쭉 대마시 되는 그런 걸 바로 다음 컷에서 보여주거든요. 만화에서는. 근데 영화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딱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블랙볼트의 능력은 영화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겠다. 너무 굉장히 만화적인 능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느 정도 뭔가 그 블랙볼트의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연출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뭔가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지는 못하겠지만 야 그래도 이해를 뭐 해주는 정도. 그럴 수도 있지 뭐. 애초에 우리가 너무 기대가 큰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앤덱스님?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싶기는. 그러니까 약간 저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쏘리 이러던가 뭐라고 하잖아. 암소리였다고 암소리였던 것 음. 같은데. 근데 그거를 소리의 느낌이 아니라 무슨 에너지 파장의 느낌처럼 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어. 머리에 있는 뿔에서 나오는 것 같이 했잖아. 그게 그건데 그 음악 기고 그거 같은 건데 어, 그 두드리는 거. 메트론 아니야. 그 비슷한 거 있어. 있잖아요. 그 소리 나게 하는 거. 굽세 어, 고리인가 뭐라고 구세일 거예요 하잖아요. 아마. 맞아.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 차라리 뭐 좋아 그것까지는 돼. 막 빛나고 이런 것까지는 되는데 터지면서 막 윙윙윙윙윙윙 뭐 이러다가 조각조각 분해되는 것처럼 연출했잖아. 예, 그러니까 예. 그게 너무 소리 같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나 맞아요. 같으면 차라리 그냥 소리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뭔가 태풍이 막 팍 치듯이 그냥 팡 그치. 날아가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그렇죠. 못하는 CG가 아닌데 근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연출했을까? 그건 사실 조금 의아하긴 했어요. 저는. 자, 여기서 질문. 버프의 블랙 카나리 대 이번 영화에서 블랙볼트. 어떤 연출이 더 괜찮았나요? 근데 저는 버프 블랙 카나리도 별로여가지고. 나는 그냥 소리치는 거의 연출만 보자면 블랙 카나리가 더 소리 같지. 그렇죠. 맞아요. 그건 근데 맞죠. 나도 그 생각이에요. 근데 그 할리퀸만 없으면 사실 훌륭한 연출이지. 근데 할리퀸 할리퀸이 있어지면서 우스꽝스럽게 된 거지. 그래요, 맞죠. 그게 맞죠. 예, 그게 맞네요. 근데 결국에는 둘 다 아쉬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음파 능력이 되게 멋있게 영화적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왜 그게 한 번이 안 나올까? 지금 그걸 못 이기는 거야. 소린 축구 말고. 쿵푸어스? 쿵푸어스를 쿵푸어스를 지금 못 이기고 있는 그러니까. 거야, 지금. 쿵푸어스를 지금 못 이긴다고 지금. 그 사자우 아줌마를 못 이겨. 사자우가 없는 문화권에서 사자우를 표현할 수 있는 뇌가 없나 봐. 아쉽더라고요. 참 왜 그러는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전 재밌게 봤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마법사들의 마법도 좀 제한적인 것 같고 그 감정선도 너무 아쉽고 도대체 닥스가 왜 그랬을까? 닥스가 왜 한 번을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스칼렛 위치도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드림워킹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세계의 스칼렛 위치를 조정을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스칼렛 위치가 겪을 비극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기엔 이미 다크홀드리고서 타락했겠지만 나 그거는 수긍해요. 생각하지 않았지. 웡이 그러니까. 중간에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 세계의 완다는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더라고. 너무 한 번에 확 악당나는 게 너무 불쌍하다. 난 특히 전 또 완다비전을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완다비전 너무 좋아하고. 근데 마지막에 그 완다가 그렇게 멋있게 막 가족이랑 작별하고 그러는데 그걸 봤는데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악당이 되니까 너무 무섭더라고. 무섭고 야 진짜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특히 또 마음에 안 드는 건 이게 차베스가 꼭 필요했나? 차베스 아니고 그냥 포탈을 쓰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마법을 만들거나 심지어 하다못해 앤티맨을 고문하거나 행크핌을 고문해가지고 마법으로 빨리 그 나노기술 만들어! 이러면은 차베스 안 만나도 됐잖아. 근데 그게 사실 MCU의 그런 한계고 그렇죠. 나도 그 생각을 해. 차베즈를 왜 썼는가?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후세대를 계속 데뷔를 시켜야 되고 계속 캐릭터를 늘려서 팔아먹어야 되고 하니까
내가 봤을 때 차베스는 그냥 영어 어벤져스 타이틀에서 그 영화에서 나왔어야 했어. 굳이 그 영어 어벤져스 빌드업 하려고 여기 나올 필요는 없었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차베스도 저 개인적으로 차베스 좋아했어요. 왜냐면 그 뭐 어떤 사람들 반응 보니까 너무 수동적이지 않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멀티버스 72개 현실을 다 돌아다녔는데 자기를 만난 적이 없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다라는 거 보면은 충분히 속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능력을 컨트롤 못하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았는데 그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차베스가 마지막에 스칼렛 위치를 그나마 유일하게 좀 설득을 하려 했다는 점 물론 설득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설득 효과가 나왔다는 점 그나마 좀 사이다였다는 점이 좀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차베스를 쓸 거면 더 잘 써야 했다 생각을 하고 지금은 만족은 하지만 뭐 그게 잘했다 장점이 될 만큼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점이 있네. 특히 완다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완다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야 그냥 네가 차라리 그냥 아이를 또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왜 굳이 남의 현실로 가서 왜 남의 아이를 빼앗으려고 그러냐 이 말이야. 그냥 자기가 이미 만들었잖아요. 한번 만들었다가 자기가 포기한 거 아니야. 그럼 다크홀드를 뭐 마법을 쓰든 뭐 하면 더 현실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 그 뭘 굳이 그 개고생을 해가지고 뭐 살인을 하고 저를 난리를 쳐가지고 대혼돈을 만드냐고. 그냥 아이를 만들라 이거야. 결혼을 그러니까 하든. 가짜 아이는 싫은가 보지. 가짜 아니 그 아이는 남의 아이는 싫은가. 가짜 아이가 아닌가? 그 애들도 아니 자기가 걔네들은 아니야. 진짜 인간인가 보지. 음. 난 그렇게 이해했는데. 아니 진짜 인간이죠. 근데 진짜 어. 실존하겠죠. 실존하겠는데 어차피 이미 이 616 완다한테는 838 아이들이든 어느 아이들이든 다 가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굳이 그게 필요가 있냐 이거지. 다크홀드까지 심지어 손에 넣었는데 보니까 그럼 차라리 정말 이 상황에서 완다의 그 개연성을 좀 주려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확실히 크톤이 완다를 조종하고 있었다. 다크홀드를 읽은 순간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주던가. 크톤은 한 번밖에 그치. 안 나와요. 이름 한 번밖에 안 나와. 언급되지도 않아. 크톤이 조종한다는 것도 안 나와요. 난 진짜 크톤 마지막까지 악당이 진짜 조종하는 거였다라고 말을 해줬어야지. 그걸 안 해고서야 완다를 이렇게 악당으로 쓸 수가 있나. 완다가 얼마나 지금 MCU 페이즈 4까지 남은 캐릭터 중에 제일 서사가 복잡하고 진짜 파란만장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캐릭터인데 그 너무 아쉽고 그리고 또 그 크톤의 그 운다고 사했던 그 괴물들 그 내 노답 형제들 그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걔네들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왕한테 제대로 마법도 못 쓰고 뭐 하냐고요? 진짜 보면서 진짜 좀 아쉽더라고요. 아니 MC 아로니아는 어디 가고 지금 왜 자꾸 핸덱스를 고독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지금 저도 슬슬 이제 말해야 할 건 아니, 제가 이제 너무 저희 방송이 공감해. 어. 공감하는 단점들이야. 나는 아까 말했잖아. 무조건 실드 치고 싶지는 않다고. 저희 근데 방송에 저는- 좀 이제 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핸덱스님이 얘기했던 그런 완다가 이해 안 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었다는 거는 저는 너무 반대 생각이에요. 지금 아루니아님이 해주신 얘기는 그 영화 대사를 빌려서 해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은 미진업을 하지 않은 이유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영화 내에서 완다의 캐릭터가 완성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이해되지 않고 공감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스스로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거에서 이미 완다가 미쳤다는 걸 너무 잘 드러내주는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점에서는 완다를 굉장히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게 제가 그 엔게임 타노스 때도 비슷한 논리였는데 저한테는 그러니까 주인공이 작중에서 미쳤다는 건 상관이 없어요. 관객이 그거를 미쳤다라는 걸 받아들이게끔 만들어줘야지. 관객들이 벌써 스스로 봤을 때, 야, 제가 저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다른 힘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면 안 된다 이거죠. 정말 다크나이트의 조커처럼. 아니 네가 근데 진짜, 예. 아로니아 그 운현님은 이해했다는 거잖아. 아니 근데 난 이해 못했어요. 나는 왜 그렇게 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거는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봐주는 같아요. 거지, 이제. 타노스는 좀 얘가 어설프게 아는데 뭔가 좀 그거를 주입시키려 하고 내가 무조건 맞아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는 약간 선동가 같은 느낌이면 완다는 그냥 순수하게 미치고 남의 말도 안 듣고 저 또라이네? 이 말이 나오게끔 하는 완전 미친 애라는 게 제가 완벽히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내가 우리 그 빌런 이상의 월드컵 같은 것도 타노스를 높게 뽑고 타노스도 좋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순수하게 미친놈? 이런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봐도 쟤는 논리에 허점이 너무 많고 이해는 못해요. 다만 캐릭터가 마음에 드는 것 뿐이고. 근데 이번 영화에서 완다는 스칼렛 위치는 그냥 미쳤구나.
애가 정신이 나갔구나. 다크홀드로 말한 대로 애를 만들면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가 된 애면은 제일 빠르고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애를 만들면 되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이미 이성이 정신이 나갔거든. 다른 세계에 있는 그치. 그 아이가 필요한 거야. 왜냐면 그 애가 다른 세계 내 아이니까. 그게 정신이 나간 거지. 이거를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완다가 자기 가족을 만들고 가상으로 만들고 웨스트뷰 사람들을 조종할 정도 수준이면은 이미 제가 봤을 땐 완다 비전부터 미쳤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이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이미 그때 그렇게 미쳐서 그렇게 아이들을 만들 정도였으면 다크홀드 읽었다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안 만들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굳이 미쳤다고 했을 때 미쳐서 멀티버스까지 쓰게 만드는 걸 납득을 시켰어야 했는데 굳이 미쳤다고 멀티버스까지 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특히 또 완다가 멀티버스를 그렇게 관심 있어 하는 소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멀티버스 소재를 관심 있었던 건 닥터 스트레인지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그 이야기는 해주고 싶어. 일단은 미쳤다는 거는 나는 충분히 공감했고 이해했고, 근데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모두 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수는 없어. 사실 현실에 있는 사람들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강요할 수는 없고, 근데 나는 완다비전을 안 봤거든요. 드라마. 그래서 구나. 근데 나는 이제 그 2부에서 아로니아님이 말한 거에 있어서 조금 놀란 거지. 왜냐면 난 그 생각을 했어. 완다비전에서 충분히 어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까지 미치는구나라는 걸 보여준다고 난 생각을 했지. 왜냐면은 이것만 딱 봤으니까. 근데 그렇죠. 또 아로니아님이 2부에서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드라마는 또 다른가 보네,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이 정도로 매드니스는 아닌 거잖아. 드라마는 보면, 그러니까 제가 왜 아까 핸드엑스님이 그 호평을 하실 때, 이거 마지막 엔딩 멘트로 막혀냈던 건데, 왜 제가 봤을 때 핸드엑스님이 좋게 봤던 이유는 완다비전을 안 봤기 때문이에요. 그 그런 거요? 9시간을 거쳐가지고 완다의 비극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2시간짜리 영화에서 완다가 갑자기 비치가 돼버리니까 빵이 치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완다비전을 안 보신 분들이 오히려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나는 약점이 될 수가 있겠구나. 완다비전이랑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막 무슨 케빈 파이가 말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러면 더 잘 만들었어야지. 완다비전을 본 팬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고, 저는 이제 당연히 알죠. 저는 그래서 부술극을 좋아하고 제가 느와름을 좋아하고 하는 게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래서 좋아하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게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쓸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줬어야 했다 이거죠. 완다가 굳이 멀티버스라는 소재를 탐낼 이유가 있었냐 이거지, 내 말은. 애초에 이미 자기가 마법을 만들어서 아이를 만든 이미 그런 마법사면은 굳이 아이를 또 만들거나 아이를 더 강하게 실존하게 만들려고 더 다른 위험한 주문을 쓴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다가 멀티버스가 깨져서 대원들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이면 모를까. 완다가 처음부터 멀티버스를 참 넘나들려고 이런 주는 거 아니야. 멀티버스를 넘나들려 하려고. 왜 그러냐 이거지. 그거는 비이성적인 거 아니라 모르는 걸 갑자기 알겠다, 이 얘기하는 거죠, 저는. 아니 근데 아론니아님한테 제가 뭐 감히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MCU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멀티버스라는 걸 히플라야에서 말하는 게 그게 MCU다라는 말을 좋아하지만, 왜냐면 그게 맞는 말이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MCU가 무너진다니까. 지금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MCU에 무너졌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없어. MCU는 무너졌어. 그래, 그럼 계속 이게 MCU예요. 그게 MCU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우리가 계속 더 팬이면 팬일수록 더 지적을 해줘야지. 이게 최선이 아니다. 니들 이런 식으로 먹이면 안 된다. 먹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이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 기억나십니까? 제가 샹치 때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샹치 이후로 이제 계속 실망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긍하게 됐어요. MCU는 이미 무너졌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기대할 거는 없겠구나. 없습니다. 그래, 토를 나가놓고 있잖아요. 나가놓고 그래, 러브 앤 썬더 있잖아요. 그치. 운현님은 내가 실망했었던 MCU 때를 좋아하던 사람이라서 지금의 MCU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맞아요. 나는 오히려 MCU가 드디어 다른 걸 하고 있으니까 환호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따지자면은 운현님의 MCU는 무너졌다는 말이 맞아. 왜냐면은 이 MCU는 지금 탈피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MCU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맞아. 내가 보기엔 정답이야. 왜냐면은
똑같은 MCU로 10년 더 못해. 그렇죠. 10년 했잖아 이미. 이제는 타 MCU 해야 돼. MCU 무너뜨려야 할 때야. MCU2를 하던가 플러스 MCU를 하던가 다른 걸 해야 할 때야. MCU를 무너뜨리는 게 맞는 시대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게 정답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저는 이 의견에 완전히 반대를 합니다. 스포츠에 비견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그 꾸준히 잘해오던 강팀이 있어요. 근데 그 팀도 영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약해지는 시점이 찾아오거든요. 그럴 때 이제 스포츠 팀들이 선택해야 되는 방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윈나우라는 게 있고 리빌딩이 있어요. 윈나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당장 우승할 수 있고 전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비싼 돈을 주고 선수들을 사와서 전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리빌딩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좀 어린 선수들, 정말 팀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키워나가는 건데, 근데 사실 팬들 입장에서는 리빌딩을 한다고 했을 때 리빌딩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리고 또 한때 이 스포츠의 흐름에 리빌딩이라는 것들이 인정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영원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현장의 스포츠 관계자들도 이야기하고 팬들도 인지하고 있는 건 성적이 따라오지 않는 리빌딩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핸드엑스님이 해주신 말씀 너무 맞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제가 좋아하던 MCU는 무너졌고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새로운 걸 시도하고 있다고 해서 그 MCU의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MCU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것은 면죄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지난 10년 동안 슈퍼히어로물을 좋아하는 그리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실망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과 장점들은 웬만큼 보여주고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무너진 수준이라고 보고 새로운 것만 사실 저한테 새로운 것도 잘 좋아요. 새롭다고 할게요. 새롭지만 크게 와닿진 않는 거죠. 근데 저는 공감이 가네요. 이거는 이야기해 드릴게요. 좋은 비유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잘못된 비유라고 생각하고요. 스포츠와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스포츠는 성적의 싸움이에요. 콘텐츠는 영화는 감흥의 싸움이에요. 감흥의 싸움. 성적과 감흥은 뭔 차이가 있냐면요. 메시가 오늘 골 넣어도 신나요. 내일 골 넣어도 신나요. 10년 뒤에 골 넣어도 신나요. 20년 뒤에 골 넣어도 신나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감흥은 상투라는 게 생기고 일상이라는 게 생기고 무뎌지는 게 있어요. 10년 동안 재밌었던 게 20년 뒤에도 재밌다는 건 거의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10년 전에 골 넣었던 게 20년 뒤에 골 넣어도 재밌거든요. 그게 좋은 성적이고 스포츠로서 훌륭하거든요. 골 잘 넣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서도 좋은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재밌었던 영화가 20년 뒤에도 재밌을 거다? 그거는 사실 사람은 똑같은 거 계속 보면은 지루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10년을 봐서 충분히 재밌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20년 뒤에도 똑같은 거 해서 똑같이 재밌을 거다? 그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녀님이 이 인피니티 사가 10년을 똑같이 만약에 할 거야. 10년 더 볼 수 있어요? 확언하실 수 있으세요? 10년 난 더 볼 수 있다. 내가 좋아했던 MCU? 기존에 좋아했던 MCU 똑같이 했어. 10년 동안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 좋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런 거지 뭐. 내가 그거에 대한 반증을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주 창과 방패의 싸움이나 재밌네. 우리 한번 해주세요. 예. 아니 그 핸드엑스님이 또 제가 그 윈나우와의 리빌딩에 대한 뭐 반론을 해주셨는데, 근데 저 역시도 반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감흥을 다르다고 했죠. 성적과 감흥은 다르다고 했죠. 컨텐츠라는 거는 감흥이 있어야 결국 사람들이 쫓는 거예요. 2008년에 만든 아이언맨 1 아직도 재밌던데요. 다크나이트 2012년 너무 재밌는데요. 10년이 지났어요. 다크나이트도 2008년이에요. 다크나이트도. 2008년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재밌고 심지어 1989에 나왔던 배트맨 1 잘 만든 영화인데 그것도 너무 재밌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10년 동안 영화관에 다크나이트랑 아이언맨 1만 있어. 상영관에.
계속 보냐 말이에요. 안 아니 그걸 안 본다니까요. 보지. 그건 뭔 아니지. 소리야. 그러니까 그건 아니, 잘못, 지금 진짜 내가 봤을 잘못된 때 비유지. 똑같은 수준의 영화를 계속 만들어도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방금 두 분이 하신 말씀 서로 좀 비교가 틀린 거 별로 안 맞는 것 같고 맨날 다크나이트와 아이언맨 2만 아이언맨 1만 나올 순 없죠. 그런 게 그치. 핵심이 아닌 못 것 본다는 같고. 거지. 10년 못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두 분의 접근 방식이 이번에는 조금 좀 빗나가신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다 맞는 뭐야? 말씀인 당신 것 누구 같아요. 편? 당신 아니, 누구 편이야? 저는 케빈 파이기 편이죠. 케빈 파이기 편인데 뭐야? 그랬어요? 이제 처음 알았어. 나도 처음 MCU가 알았네.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면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아, 우리 현실적이네.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지 사실. 그러네. 그런 그렇지, 것도 그렇지. 있는데 이게 솔직히 이게 웃기려고 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뭐 영화를 보기 전에 만화를 봤으니까 만화 보고 이제 영화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두 분 다 의견이 정말 뭐 서로 다 맞다고 생각해요. 진짜 찬과 방패의 싸움이고, 자 아마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 같아요. 뭐 문현님은 이제 그 MCU의 그 맛있는 맛을 살리면서 재료는 바꿔도 MCU의 맛을 살려자 이건 것 같고, 핸덱스님 말씀은 MCU의 재료가 다르면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맛을 달라가는 게 그 맛을 다르게 가는 게 가게가 유지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제 두 분이 말씀 다 맞죠. 제가 뭐 어떻게 첨언할 수가 없고 맞는 것 같고 정말. 아니 한 가지 딱 말하고 이제 좀 말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거는 닥스2는 MCU와 탈 MCU를 반반을 섞어서 잘 만들었다 생각이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럼 차라리 아예 지금 얘기를 해주시죠. 왜 다른지. 지금 얘기했다 맞을 것 같은데. MCU와 탈 MCU의 그 핵심 얘기. 그게 이제 맨 처음에 탈 MCU라는 게 아로니아님이 말한 것처럼 감독의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완전히 감독의 색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MCU스러움이 있어요. 이게 완전히 샘 레이미 작품 중에서 이렇게 편집이 빨리 넘어가고 시퀀스가 빨리 넘어가고 속도가 이렇게 빠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MCU스러운 거거든요. 빨리 말해라. 빨리. 그리고 야 액션 계속 넣어라. 쉴틈없이 넣어라. 액션 바바바바바바바. 나는 이렇게 액션이 안 끝나고 계속 다다다다다 계속 싸워. 가르간토스 싸우고 나니까 갑자기 카마르타지 싸우고 나니까 또 다른 애들 싸워. 일루미나티 나와서 또 싸워. 이게 액션만 지금 몇 개야. 이게 MCU가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액션 그렇죠. 영화보다 액션 영화야. 더 액션 영화야 진짜. 이런 MCU스러움을 샘 레이미가 한 거예요 지금. 요런 걸 지금 MCU와 탈 MCU를 섞어서 지금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운현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탈 MCU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MCU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재미나 맛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반대로 충분히 이거는 조화롭게 섞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근데 그 액션이 계속 이어졌지만 그 어떤 것도 마음에 드는 액션이나 연출은 저한테는 전혀 없었고요. 공감이 가요, 그것도. 그리고 정말 아쉬운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스칼렛 위치의 압도적인 모습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이건 저는 예상 못했는데. 스칼렛 위치가 우주 최고의 빌런 마법사잖아요, 이제. 나는 가장 적절하게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데오퓨의 센티넬 같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누가 덤벼도 이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런. 충분히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카마르타지를 혼자 박살내고 일루미나티를 혼자 박살냈는데도 아니에요? 혼자 박살냈는데,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압도를 했지.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과정이 재미가 없었다. 그치. 그 말이 좋은 것 같아요. 과정이 재미가 없고 보는 맛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센티넬 예를 들었던 게 데오퓨를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그 엑스맨들이 센티넬한테 무참하게 썰려나가는 그 장면들이 얼마나 공포스러웠어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센티넬의 리모델링 된 것도 좀 되게 신선했는데, 정말 그 어떤 능력을 갖다 대도 정말 비벼보지도 못하는 그 모습들이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진짜 콜로서스 머리 깨질 때 아찔하더라고 진짜. 아로니아님도 똑같아요? 똑같이 봐요? 센티넬 연출이 더 나았다. 완다보다.
왜냐면 완다가 그냥 그냥 에너지비만 썼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완다가 처음에 이제 능력 쓸 때 그 손 안에 에너지볼 같은 거 가지고 뿅뿅뿅 쏘잖아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좀 그게 압도적인 모습과는 좀 굉장히 상반되지 않나라는 연출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완다가 그냥 죽이는 건 충분히 강하고 이해가 어, 가고 좋은데 강한 건 이해를 해요. 근데 비주얼적인 너무 면에서 에너지만 쏘니까 정말 우와 이런 감탄사가 음. 나올 정도로 좀 연출을 했으면 좋았겠고 그 처음에 카마르타지 등장할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완다가 처음 그 킹왕짱 센 존재로서 이제 카마르타지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좀 한편으로 아쉬웠던 게 그렇게 먹구름이 쫙 등장하면서 나 왔어요 하고 티를 내는 게 아니라 그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등장하는 그 모습을 떠올렸어요. 아, 뭔가 웅장하게 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박하게 등장을 하는 거야. 근데 그 카메라 워킹이나 어떤 좀 특유의 연출로 완다의 카리스마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걸 딱 상상을 했는데 먹구름 쫙 해서 오고 마지막 그 가운데서 불꽃 샥 나오면서 나 왔어요 하고 이렇게 티를 내는 게 조금 유치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등장씬도 좋게 봤거든요. 이게 보면은 먹구름 쫙 끼고 두 개의 붉은 빛이 나는데 그게 처음에 무슨 뭔가 괴물의 얼굴처럼 괴물의 눈인 것처럼 보여지다가 연기가 사라지니까 완다 양손에서 나오는 불꽃이었잖아요. 난 그거 못 봤어요. 캐치 못했어요. 저는 약간 괴물 얼굴 같은 게 뭐야 괴물이 그러니까 아까 가르간토스도 소환했었으니까 그렇지, 야 그렇지. 엄청난 괴물을 소환하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다의 양손에서 나오는 불꽃이었어.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는 야, 그 완다 이퀄 괴물급인 거지.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좋게 봤고 저는 약간 아쉬운 게 물론 얘네들 마법사들이 갑자기 멍청한 수준이 되기는 해요. 진짜 그냥 리펄서 빔 쏘듯이.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카마르타지 할 때 갑자기 이제 마인드를 읽는다 이러면서 이제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애 뒤에서 조용히 약간 페이퍼 느낌처럼 싹 나와서 런 이러니까 도망가잖아.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그때 음향이나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차라리 그런 걸 좀 많이 해주지. 많이 해줘가지고 닥터 스트레인지가 분신술도 쓰는데 얘도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막 분신도 마구무작위 막 진짜 대혼동에 진짜 공포스러운 존재로 했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그런 건 또 잘 안 쓰고 그 아쉬웠던 게 뭐냐면은 이제 터널 같은 데서 이제 문 딱 닫고 굉장히 길게 긴장을 주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막 맞아요. 물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떨어지는 것 같은 그건 또 느낌을 죽였어. 주듯이. 그건 아 저는 그래요? 저도 그건 좋았는데. 근데 차라리 나는 그 등장씬에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그 그치. 런 페이퍼 이렇게 런 하듯이. 내가 왜 그런 기대를 했냐면은 이제 우리는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 차배지를 잡아줄 때 오른쪽 공간을 너무 많이 비워두는 거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 그래요. 그래갖고 저 오른쪽으로 완다가 이렇게 페이퍼식으로 나오는구나. 기똥차겠다 이 생각했는데 갑자기 대뜸 그냥 어두운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점프 스퀘어를 그 장면은 나도 진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알고도 무섭더라고요. 연출을 잘한 거야 그거는. 근데 저는 그 장면 재밌었는데 근데 그 아직도 그 완다 닥스가 그때 그 도망칠 때 완다를 약간 물 같은 거 뿌려가지고 막 쏘나요. 위에 천장에 구멍 내가지고 물 막 나해가지고 보면서 야 닥스는 참 물 좋아한다. 그 진짜 물 엔드 없이는 게임에서도 뭐 못하는 애야. 물 막으려고 그 난리를 치더니 이번에 또 물 쓰는 거 하면서 아유 진짜 물 없이 못 산다 해가지고 그게 천생인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 영화에서 그 느끼는 단점들은 그런 거였어요. 마법사 같지 않다는 거. 닥터 스트레인지든 맞아. 누구든 간에 그거랑 그거 인정해요. 그 두 인물들의 감정선 그거 말고는 뭐 딱히. 근데 나는 후반 마법은 진짜 훌륭했다 생각하고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해리포터를 한 불회전까지 보고 안 봤어요.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래요. 저도 그런데. 그렇죠. 왜냐면 그 뒤로 기대가 없어. 야 아니 핸델슨이랑 저랑 참 이럴 때 비슷하기 진짜 비슷하다. 저도 그래요 진짜. 근데 왜 그러냐면은
걔네가 더 마법사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음, 음, 음. 걔네 카마르타지 마법사 정도면은 해리포터 마법사들 끔살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 오히려 난 비등비등할 것 같은데. 볼드모트가 스칼렛 위치나 닥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 못 이길 것 같거든? 그건 그렇죠. 스카이처 신나겠네. 그러니까 이거는 마법을 다룬 영화 중에서도 꽤 잘 만든 영화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해가지고 왜 해리포터 뭐 자기 마법사들이라 그러는데 얘네보다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 아니 근데 너무 반갑다. 아니 제가 그 혼혈왕자를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졸아가지고 못 보고 나왔거든요.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다가 그래가지고 사실상 제가 영화를 본 건 다 브레저밖에 없거든요. 아 너무 반갑네. 그 저는 다 본 거죠. 거기 맞죠. 그러니까 해리포터는 진짜 파면 팔수록 너무 세계관이 이런 말하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좀 찌질하고 너무 약소하고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좀 이게 이상해. 어그로 제일 많이 끌지 않을까? 이거 제목 그렇게 해야겠다. 해리포터는 찌질한 작품이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좀 오히려 물론 근데 그 1, 2편이나 처음 읽었을 때 그 약간 그 추억 그 맛 그 향수 때문에 유독 더 좋아하긴 하는데 아동 문학이죠, 사실. 그렇죠. 비비지 못하죠. 반제장 뭐 이런 급이라. 저는 그래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가면은 해리포터는 꼭 가는데 그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해리포터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자, 그럼 이번 3부는 이 아루니안의 해리포터 혐오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인사도 한번 할까요? 그래요. 근데 먹을 먹을